생각을 바꾸면 수익이 보인다.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고 또 많은 종목이 급락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모르시겠죠? 우리가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을 살펴보게 되면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보이게 됩니다. 자, 오늘도 상한가 종목 한번 어떻게 분석을 해볼까 한번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도움이 된다면은 문현진 주챔TV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시장부터 먼저 체크를 한번 해볼 텐데, 아무래도 시장에 대한 논란이 좀 많은 시기인 것 같아요. 더 갈 수 있다 또는 더 가지 않는다라는 그런 의견 속에서 더 간다라는 의견이 조금 지배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더 갈 거라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가지 않는가, 더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떨어지는 종목이 많은가, 더 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내 종목은 올라가지 않는가에 대해서 좀 의구심을 가지지 않을까 싶어요. 물론 제 방송과 저의 영상 자료를 꾸준히 봐오신 분들은 이게 더 간다고 할 지연정 지수가 거품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속이 조금 비어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종목들이 급등을 하거나 실적이 좋아지거나 경제가 좋아져서 올라간다라기보다는 지수, 겉모양만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겉모양이 커진다고 해가지고 무조건 증시가 좋다라고 봐야 될 것인가라고 한다면 그게 아니다라고 이제 우리가 뉴스창 코너라든지 또는 TV를 통해서 TV 시황을 통해서 또는 온라인 강연을 통해서 제가 여러 번 설명을 해드렸죠. 그래서 이 지수는 겉으로 보기에는 올라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고 계속 가는 것처럼 보이게 되었으나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의 종목에 도움이 되는 상승은 아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되고, 그렇다는 말은 지금 여러분들이 종목을 막 적극적으로 매수한다고 해서 엄청나게 수익이 나는 장세는 아니에요. 그래서 초보분들 최근에 4월, 5월 달에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은요, 처음에 내가 처음 시작했을 그 시기에는 어떤 종목을 사든지 간에 수익을 냈다라는 그 기분에 취해서 지금도 할 수 있다라는 이렇게 자신감으로만 좀 충만하시거나 또는 그게 넘어서서 자만심이 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시기는 여러분들이 그게 아니라는 것을, 투자가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고 이게 현실이구나라는 것을 좀 깨달아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급등을 했던 종목이 더 간다 생각하고 매수를 했는데 지금까지는 그런 종목이 더 가가지고 수익이 났을지언정 지금은 그런 종목을 괜히 잡게 되면은 꼭지에 물려서 고점을 잡아서 내가 수익을 봤던 종목도 다시 들어갔는데 물려 나오는 그런 종목들이 생길 수 있으니까 좀 조심하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 투자를 할 때 역시나 발판이 아주 안전하지 못한 곳에서 다이빙을 한다든지 우리가 그런 발판 위에서 뭔가 묘기를 부리려고 하게 되면은 다칠 수 있으니까 실력이 있으신 분들이야 거기에 대한 대응이 있겠지만 거기에 대응을 하지 못할 정도로 실력이 없다. 그럼 이렇게 변동성도 심하고 겉보기에만 상승을 하고 사실은 크게 상승하지 않고 있는 시장, 종목을 개별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시장에서는 저는 여러분들께서 증시가 앞으로 올라갈 거니까 투자에 적기다 라는 말에 너무 현혹되지 마시고 정말로 내가 투자해야 되는 시기가 맞는지, 나에게 유리한 시장인지, 나 같은 초보에게도 유리한 시장인가 아닌가를 조금 더 살펴보는 시기였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게 아니다라고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있기 때문에 참고 항상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지수는 오늘 크게 올라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런 상황이 계속 유지가 될 것이다 라고 보여지는 게 코스피도 그렇고 코스닥도 그렇고 지금은 아무래도 올라오긴 올라왔는데 자기가 왜 올라왔는지 약간 어리둥절한 상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었다 이렇게 이야기 나왔지만은 아직까지 그 인수인계 작업이라든지 공식적으로 뭔가 승리 선언을 해서 그래 대통령이구나 하고 뭔가 좀 깔끔하게 넘어가는 분위기는 아니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화이자 백신 이야기가 나왔는데 표본도 너무 부족하고, 그리고 백신 이제 앞으로 어떻게 옮길 거냐에 대해서 영하 80도 초저온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게 현실상으로는 지금은 쉽지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백신 때문에 올라온 것도 이게 올라올 게 맞나라고 하면서 약간은 다시 생각해보게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런 형태가 나왔고, 아마 이런 형태가 얼마나 지속될지 모르겠지만은 당분간 이렇게 좀 흐지부지한 장세, 오르지도 않고 내리지도 않고, 올라가도 내 종목은 안 가고 내려갈 때도 내 종목이 크게 빠지진 않는데 그래도 약간 좀 불안불안한 장세로 계속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가 자칫 잘못하면 고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여러분들께서 언제든지 주식을
종목들은 매수할 수 있으니까 조금 한 발 떨어져서 보시는 게 어떨까? 또는 시장이 빠지더라도 내 종목 괜찮다라고 느낄 정도의 안심이 되는 종목들로만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것이 좋다라는 조언을 항상 드려볼 수 있을 것 같네요. 자, 그런 상황에서 오늘도 급등하는 종목은 있습니다. 항상 시장이 폭락을 하더라도 상한가에 들어가거나 이렇게 10% 이상 올라온 종목들이 존재하는데 지금 상한가에는 세 종목이 들어가 있네요. 태경케미컬, KCTC 그리고 KPX 홀딩스 들어가 있고요. 지금 10% 이상으로 올라온 종목으로는 뭐 영화금속부터 해서 페노션 보이고요. STX, 오리엔탈 전공과 같은 기업들부터 해서 이지바이오까지 그리고 오늘 상장하는 교촌 F&B까지 보입니다. 이런 기업들이 조금 급등을 보여준다면 반대로 많이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펩트론이라고 하는 기업은 참 공교롭게도 어제는 상한가였다가 오늘은 바로 그냥 쏟아내고 있는 그런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래서 어제 괜히 잡으셨다가는 좀 크게 다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 신풍제약도 이때까지 기대감으로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시고 최근에 조금 이렇게 눌림목이라고 하는 형태를 만들어 주다 보니까 다시 갈 것 같다라고 생각하시면서 매수하신 분들도 조금 있으실 것 같습니다만은 역시 눌림목 매매라는 게 쉬운 건 아닙니다. 대응을 할 줄 알아야 쉬운 거지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이 자리에서 안 내려가니까 사봐야지 했다가 지금 크게 다쳤을 것 같네요. 이런 종목들을 대응하는 방법은 역시나 반등이 있습니다. 그 반등 때 탈출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생각이 들고 이 반등이 올라올 때 좋은 호재가 같이 엮여서 나온다고 한다면은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으니까 조금 지켜보는 게 좋죠. 뭐 손절하실 거였으면 진작에 했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 지금 손절폭을 감당할 수 있다면 해야 되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 역시나 충분히 빠지고 반등 포인트를 좀 찾아보는 게 좋다. 그것은 지금 예측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보면서 대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딘지 잘 보고 해야 되니까 그 점 참고하셔가지고 너무 어려우시면은 저희 뭐 방송 있잖아요. 상담 방송이 있으니까 상담 방송을 통해서 문의를 좀 주신다면은 뭐 제가 뭐 조금 혼은 내겠지만 좀 뭐라고는 하겠지만 그래도 최대한 도움을 드려보도록 하죠. 자, 이제 그런 상황에서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종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태경케미컬입니다. 이 태경케미컬이라고 하는 종목이 엄청나게 급등을 했어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뭐 드라이 아이스라든지 이런 거 국내 점유율이 40%나 된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 태경케미칼이라고 하는 기업은 사실 뭐 나쁘다라고 볼 만한 기업까지는 아닙니다. 뭐 그런 대로 괜찮다라고 볼 만한 기업이고요. 뭐 실적이라던가 이런 부분에서도 실적은 괜찮은 기업이에요. 실적 같은 경우도 상당히 뭐 좋은 편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꾸준히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오늘 이제 올라온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한다면 아까 제가 화이자 이야기할 때 초저온으로 옮겨야 된다고 했죠. 마이너스 영하 80도에 해당되는 그 정도의 온도로 옮겨야 되는데 그렇게 옮기려고 한다면은 뭐가 필요할까 하다 보니 사람들이 또 테마주를 형성을 하기 시작하죠. 실제로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하다라고 말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에 이제 태경케미컬도 오늘은 좀 급등을 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금 태경케미칼 같은 경우도 아무래도 지금 화이자 백신 운송에 드라이 아이스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이야기 그런 게 나오면서 지금 특수 보관함을 만들었다. 그래서 드라이 아이스와 함께 넣는다. 이런 내용. 별거 아닌 것 같은데 급등을 만들죠. 예, 이런 게 주식시장입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데도 급등할 수 있다라는 거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이런 거는 괜히 거품에 잡지 않도록 노력을 하셔야 되겠다 생각이 들고 자 어찌됐든 이런 종목들 이제 콜드 체인이라고 합니다. 저온 유통 관련주 태경 케미칼 급등했는데 지금 당장에 그렇게 매력이 있는가라고 한다면 썩 매력 있는 자리까지 올라간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게 너무 비싸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종목이 올라온 것은 단순한 테마라고 생각하고 내 거 아니다, 나랑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시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오늘 KTCT라는 종목도 오늘은 움직이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KCTC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좀 생소할 수도 있는 게 평소에 엄청 급등을 하거나 평소에 좀 뭐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직접 찾아봤던 아마 종목은 아닐 거예요. 상당히 조금은 생소할 수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 종합 유통
물류회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요 기업 같은 경우도 뭐 실적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서는 나쁘지 않은 형태를 보여주고 있었는데, 요 기업이 물류에서도 뭘 하느냐라고 하면은 보통은 해상 운송, 그러니까 우리가 배로 항만, 하역 이런 쪽을 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에 배가 없어서 안 된다. 그래서 해운업종 막 올라가고, 지금 최근에 크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뭐 펜오션 같은 거, 그죠? 이런 거. 지금 계속 올라가고 있는 그런 추세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다 보니 역시나 이제 KTCT와 같은, KCTC와 같은 이런 기업들도 상한가에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뭐 일단 자연스러운 흐름이긴 한데, 뭐 사실은 해운업종이나 조선업종이 좋을 것이다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해드렸죠. 뭐 제가 뭐 안 좋을 것이다라고 했던 업종도 있을 것이고 좋다고 말씀드렸던 업종도 있는데, 저는 이제 해운업이라던가 조선업은 충분히 올라갈 수 있는 기업들이 많다라고 설명을 해드렸기 때문에, 이제 그런 과정에서 미리 잡았던 사람들은 이득을 볼 수 있지만 이제 들어가겠다라고 한다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이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보통은 저런 자리들은 매도 사인으로 보시면 좋고, 매도를 생각을 하셔서 4,5천원대 4,000원에서 4,500원 정도에서 매도를 진행하시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리고 KPX 홀딩스입니다. 지금 3연상이죠. 상한가가 지금 세 번째 이어져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KPX 홀딩스 같은 경우에 뭐 어떤 기업인가를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KPX 생명과학이라는 종목이 있죠. KPX 생명과학을 보도록 할까요? 요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상승하다가 정지에 해당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 종목은 품절주에 해당이 됩니다. 일단 유통 주식수가 많지 않아요. 일단 그걸 먼저 아셔야 돼요. 이 기업이 뭔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유통 주식수가 많은가 안 많은가도 알아야 되는데, 1,500만 주 중에서 50%, 770만 주 정도가 묶여있기 때문에 유통 주식 물량 자체는 좀 부족한, 제가 1,000만 주 이하면 품절주에 해당할 수 있으니까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죠. 그래서 이런 거는 단순한 매수세가 딱 붙어버리면은 막 무섭게 올라가는 그런 영향을 보이게 됩니다. 그럼 KPX 홀딩스는 뭐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는가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뭐 화이자 관련주라고 하네요. 그래서 화이자 관련해가지고 뭐 KPX랑 KPX 홀딩스 이런 쪽이 화이자에다가 뭐 원료 백신, 원료 의약품들을 납품한다, 뭐 이런 고객사를 화이자로 두고 있다 보니까 이제 그쪽으로 올라가는 모습과 엮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뭐 화이자 제품을 판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항생체 중간체를 화이자에 독점 공급하고 있다 이야기도 있는데, 뭐 사실 이렇게까지 올라갈 일인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KPX 홀딩스도 그렇고 뭐 생명과학도 그렇고 저는 좀 조심해야 되는 종목이다 생각이 들고, KPX 생명과학도 품절주지만 홀딩스도 만만치 않습니다. 420만 주가 발행이 되어 있는데 그중에 77%가 묶여있는 종목이죠. 유통 주식 물량도 굉장히 적을 뿐만 아니라 지금 수량도 상당히 적어요. 150만 주 정도만 유통이 되고 있다는 걸 생각해 볼 때 잘못 잡으면은 갑자기 폭락할 수도 있는 종목. 뭐 물론 유통 주식수가 적다, 품절주다라는 것은 희귀 현상이라고 하죠. 뭔가 좀 가치가 희귀하다라고 여겨서 갑자기 이렇게 급등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지만, 반대의 경우 폭락하는 경우들도 상당히 많다라는 걸 생각해 볼 때 이런 종목을 들고 있다면은 과한 상승세와 너무 큰 수익을 노리려고 하시는 것보다는 적당하게 수익을 챙겨 나오는 것은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요즘에 주식 시장의 분위기가 뭐 대박 노리는 분위기가 많이 형성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언제부터 그렇게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지만 주식 시장은 대박을 노리는 것보단 꾸준히 나의 자산을 불려나가는 아주 꾸준한 수익이 더 중요한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 대박 하면서 뭐 100%, 1000%, 200%, 뭐 5000% 막 이런 거 생각하시기보다는 꾸준히 연속적으로 여러 번 수익 내는 것을 목표로 하시는 것이 어떨까라는 조언을 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오늘은 KPX 홀딩스까지 봤는데, KPX 홀딩스도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까지 급등한 종목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매도 사인을 드릴 수밖에 없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뭐 물론 3연상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승세 더 나올 수는 있지만 오늘 상한가에 들어간 것 치고는 매수 잔량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거, 지금 66만 주가 거래량인데 26,000주가 매수 잔량이라는 것을 뭐 그렇게 썩 대단한 거래량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상이라고 하는, 우리가 상한가가 좀 약하게 잠겨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조금 빨리 정리하는 것이 좋다. 그래서 다음번에 이제 내일
상한가가 풀리면서 흔들리게 되면은 바로 매도하시는 사인을 드리고 들어가지는 말자, 매수는 하지 말자라는 조언을 드리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시장에 대한 코멘트 다 마무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지금 시장은 조금 위험할 수 있는 복병들이 굉장히 많이 숨어있는 시장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 항상 조심히 투자하시는 것을 제가 강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역발상 투자의 문현진 멘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